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건설사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룬 거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것은 건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건축이 아닌 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조금은 철실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나온 면적은 혹시 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80% 면적 아닌데? 아닙니다. 그 보면 착공수를 보면 작년 기준에 29%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20% 50% 예외인데, 저는 지금 29%인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것도 제가 건설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파트 한다고 그러면 이제 파트너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 건축 아니야 그러면서 아파트는 쓰레기야 이러는데, 제가 건설사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건축이 아닌 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국비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는 대우건설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있었고, 한 8년은 설계팀에서 있었고, 한 2년 반 정도는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사님보다는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더 편한 아직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피상점 뜻이 뭐예요? 저 처음 들었을 때 이 뜻이 뭐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장사치라서 상점이 되고 싶었고, 친구는 부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름 정하는데 제가 막 어필했고 친구도 어필했는데 합의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정수인 부피와 상점 이렇게 하나씩 따서 만들어서 부피를 팔겠다고 해서 부피 상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그러면 공간에 대한 정의를 부피로 정의를 했을까? 친구는 그랬는데,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러니까 건축가의 주관이나 건축가인보다는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줘서 팔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서 했던 건설사 설계팀에서 고민했던 것들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유한회사. 유한회사. 저는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유한회사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둘이서 법인을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랑 유한회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근데 주식회사 하려고 하니까 정관이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게 있었고, 유한회사는 간소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했고, 유한회사를 하면 서로 뭐라고 하죠? 마수거리처럼 못 넘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유한회사를 했습니다. 서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도 그럼 돈을 못 가져버렸을 때.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총회를 해야 되는데 둘이서 합의가 돼야지 갖고 갈 수 있는 돈입니다. 법인도 비슷하죠. 네, 법인은 맞는데 유한회사 조금 좋은 건 둘이서 통장 마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각자 대표가 되고, 각자 대표는 각자씩 주는 거야.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회를 대표를 올려줬거든요. 네, 여기 공동으로고요. 사실 말 건 죄송한데 이게 질문할 게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유한회사 것도 그렇고, 저는 점이 두 개가 까먹고 점이 두 개가 하얗잖아요. 아, 네. 점이 네 개부터 온다. 네. 부피 3점하고 점 4개에다가 별을 맞추신 네, 맞습니다. 뭐였냐면 명함을 아마 받으신 분들은 열어보시면 올록볼록 튀어나왔을 겁니다. 부피를 나타냈던 거고요. 나머지 점점 상점이라서 보신 명함을 드리면 하나는 양각이고 하나는 음각이라서 어쨌건 뭔가 부피라는 것들이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땡땡 부피 상점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장이 점자로 부피 상점 썼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점점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2017년하고 18년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19년도, 20년, 21년 이렇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입사를 해서 한 16년까지 뭐가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쯤에 정신 차리고 나도 좀 생각을 담아볼까 하는 생각들을 들어서 아마 뒤에 나온 자료들이 되게 오글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건설사 임원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지만 설계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눈은 높지만 낮은 분께서 오글거려도 조금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담당이라고 진행을 했지만 이 결과물은 스스로 한 것들은 아니고 많은 팀원들과 팀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들은 조금 제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계속 있으면서 고민됐던 것은 건축 상품이었습니다. 사실은 매년 초에 하는 것들이 상품 개발 회의를 합니다. 뭐냐면 그 해에 어떤 상품을 내놓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하는데 매번 나는 건축쟁인데 상품을 개발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과천 서밋이라고 과천 1단지 시공했던 데입니다. 매집 방문 행사를 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였지만 봉투도 들고 뭐 이렇게 증정품도 받으면서 마치 쇼핑하듯이 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아파트는 상품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었고 제가 고민할 때마다 일기를 씁니다. 사실 요즘에 일기를 안 쓰는 게 메일이 놀라서 메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만 쓰는데 그래서 아파트 소비한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물안새고 따뜻하고 그냥 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면 건설사마다 차별되는 부분들은 뭘까라고 하는데 표피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외형의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였고 그럼 아파트에는 건축도 없고 상품만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소위 제가 하는 업체에서 조진다고 그러는데 조질 때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저희 평면 넣고 가구 지우고 최대한 다 지웁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진짜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었고 그래서 한 번은 재밌는 거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한번 그 표준 평면이 아니라 표준 주동 좀 재밌는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상원님이 딱 그랬어요. 이 새끼야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하는 생각. 그래서 그래도 해보려고 진행하다가 옆보다 좋은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표했던 임원들한테 했던 거 좀 발시한 건데 그 지금까지 제가 하는 그 작가분들이 하는 건축 말고 제가 하는 그 베스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단위 세대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걸 조합시켜서 주동을 만들고 배치하는 초기에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략들은 제가 사업들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맨 땅을 받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와서 원설계자랑 기립다 싸우거나 아니면 자연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사들이 바꾼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회사의 평면을 바꾼 행위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프로세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거나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건설사들이 취하는 양식들을 스킨을 덧붙이거나 슬랍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데코복구하는 돌출 발코니를 하거나 브릿지를 넣는 행위들을 보통 하면 이게 좀 설계 좀 했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예로 저희 옛날 회사 같은 미래 송파 같은 경우는 슬라브를 저렇게 달고 뭐 수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스킨을 덧대거나 그다음에 반포 아크로 같은 데코복구라고 세종시에는 뭐 흔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미안 이춘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브릿지 넣어가지고 좀 거대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부린 건데 임원들을 속이려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장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들은 주동 좀 변화해봐야 됐고 나머지 이제 돈 되는 것들도 얘기하려고 좀 잔잔바리로 넣었습니다. 그 사업지는 두 가지였는데 수원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했고 과천시정타운 같은 경우는 땅 택지부터 저희 하도 입에 대가지고요. 대우건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익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땅이긴 한데 임원들 설득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강남 잡으려고 하면 신기한 거 있어야 되는데 상무님 뭐 있어요? 이러면 없습니다. 조합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예쁜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 PT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쓴다는 개념이 어떤? 평당공사비가 보통 400에서 600 제가 있을 때 그랬는데 1.5배, 2배 써도 한번 조합원들 강남 사람들이 와 소리 나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전체 단지에서 딱 3개만 해보자. 돈 많이 들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딱 3개만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하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국엔 상품 개발이네. 네, 상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 특히 이제 도로들이 겹치는 부분에 3개 하면 JLTV 사진으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꾸실꾸실한 건데 벽시고 하지 말고 구동하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해외 사례를 되게 좋아합니다 임원들은.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여줬더니 오 이런 거 하니? 아니요라고 하고 그럼 한국거 하니?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한국거 안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한국에 좀 신기한 것들은 대부분 안에가 유철이 생겨서 평면이 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름대로 좀 다루면서 평면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청타운에서 했습니다.
별거는 아니고 딱 그냥 간단합니다. 단층과 고층을 섞어서 테라스 만들고 그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처럼 줘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더 넓은 걸 가질 수 있어요라고 하고 이 대포복구된 걸로 조금 모양을 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고 84와 99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북향을 없애기 위해 처음엔 네모였다가 저 빨간색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아파트 시장에서 참 웃긴 건데 북향을 너무 싫어하는 문제가 있어서 모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수술복이었어요. 뒤에 엉덩이가 보이는 것처럼 약간 못생긴 형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인도가 넘어가면서 있는데. 예, 맞습니다. 유심 봐. 그래서 그 위에 층들은 뭐 테라스도 주고 2층 뭐 만들어서 뭐 체감도 잘 된다고 속였습니다. 한국인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다고 거짓말들 하고 제가 이제 S1, 6, 뭐 4, 1, 4, 5, 6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모님들한테 경관이 이렇게 될 거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 심의원들 만났을 때 다 디립다 페이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들은 어떻게?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까지 건설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사무소 던져주면 네, 모양을 만들어 오면 아니야 이거 좀 깎아봐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 하면 어느 순간 딱 세팅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분양 많이 하는 CG업체들 불러다가 야 너네 얼마 줄 테니까 CG 뽑아와 이렇게 하면 뽑아줍니다.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게 딱 걸렸어 이제. 네, 그래서 드디어 잡았군요. 드디어 잡았어요. 뭐 이런 모습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됐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과천시 그러니까 보통 건설사는 건축심의 안 가는데 해보고 싶어서 건축심의도 가서 발표도 하고 심의위원이 안 된다고 해서 문 앞에 서가지고 제발 해달라고 층 깎는다고 그러니까 깎으면 이거 수익성이 안 나와서 돈도 많이 드는데 수익도 안 나니까 봐달라고 해서 막 근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위압적이라서 경관을 해친다고 심의위원이 그래가지고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나 나 진짜 그쪽으로 가면서 진짜 이상 있게 봤거든. 근데 이제 마감은 조금 퀄리티가 조금 네, 원래는 뭐 GFRC도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 소장님이 친한 신우회라고 교회 같은 소장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시와도 이거 아니지 않냐 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바꿨죠. 언제 소장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잘 보여야 돼서 소기의 목적만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원근감이 상당히 있는 게 멀리서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면 조금 실망을. 미켈란젤로죠. 멀리서 봐야 진짜 멀리서 보면 경관적으로는 멋지더라고요. 진짜 경관적으로 새로운 시도였다 하고 신선했는데 그 특히나 이제 그쪽 주변이 그냥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넘어오는데 왼쪽 편인데 그죠? 그래서 나 멀리서 봤을 때는 저런 게 이제 우리가 좀 바뀌는 거야? 환경이? 이렇게 경관이 좀 바뀌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괜찮은 시도. 과장님에서 과장님 좀 뭐 좀 해보네 이런 생각을 좀 뽕 마실 때였어가지고 아들 개그인가?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현장 가면서 이제 시공 올라가는 것들 황교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면서 아쉬움도 있고 뭐 좋음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이름은 통문으로 나가는 것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뒷모습 북향을 없앤 모습이랑 앞에랑 좀 달리 좀 못생긴 모습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층짜리예요? 33층이었고 하나가 35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리고 이제 돈 얘기를 이거 신기한 거 했으니까 돈도 됩니다를 해야지 이제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보통 이제 배치 유형들이 이렇게 바뀌니 그 임원들한테 L자를 잘 바꾸면 앞으로 돈이 될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통 판상평면이라는 게 여기 보이시는 게 네모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보도화가 돼서 뭐 포스코든 대림이든 대우든 GS 다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포노타입들이 잘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포노타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개발이라니까 좀 거부감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타입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포노 보니까 다 중구난방이라 우리도 한번 좋은 거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이제 택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정비 사업할 때는 전면폭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 코너 개발은 진짜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길이를 따져보면은 이 짧은 것들을 끝에 하나 더 놨을 때 몇 미터가 줄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더 용이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우리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재밌는 점이 많아요. 뭐냐면 뭐 일곱 개미인 것 같아요. 코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조금 넓은 타입인데 저희는 접었다고 저희 옛날에는 접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접는 표현들이 길이를 최대한 짧아서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포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좋은 땅 아닌 이상 3베이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전면 폭들이 짧고 2형이 많기 때문에 어쨌건 이격이 아니라 회피라는 법으로 이렇게 L자를 확 놓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접는 타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접는 타입들이 분양을 해보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코너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웃으실 수도 있지만 요게 조금 다른 겁니다. 원래는 요게 보통 없는데 요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84, 99만 이런 데서 어차피 왁구는 똑같은데 거기서 쭈물쭈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3명 개방해서 너네들 창 다 볼 수 있어. 근데 창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명 개방을 하면 발코니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확장 이빠이 할 수 있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139가 이게 요즘에는 8살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스타일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게 얼마 이상이라는 룸으로 지금 만약에 카운트가 되면 저게 룸 하면은 보통 비확장 때 2.0, 2.4 이렇게 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알파 룸이라고 얘기하고 방 아니고 그러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어느 지자체에 가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 이게 참 묘한 게 관공서들은 그 큰 건설사와 한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몇 가지가 아니면 넘어가 주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 기법이라서.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움을 처음 개발했던 때 저도 했었거든요. 뭐 원래 이제 부엌 옆에 와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참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알력이 좀 예전에는 가운데 끼웠는데 저렇게 편심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건 한도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퇴사를 했고 그다음에 요 성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배상금 건축사 친구분이 하신 겁니다. 네, 친한 친구인데 아무튼 하셨고 그 L자 주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해서 그동안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바뀐 것들을 계속 이게 어떻게 하면 판상형에 가까운 것들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 어떻게든 통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2016년도에 만들고 2017년도에 또 대변역을 이관합니다. 왜냐면 최대한 늘려가지고 택지 개발할 때는 거의 판상에 가까운 코너 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지글지글 이런 타입을 만들고 이것들을 실제 과천에서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코너 타입들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그러면 그 임원들에게 돈 쓴 만큼 여기서 돈 벌겠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아파트가 보통 필로티가 나오는 것들이 뭐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면 진입 아닌 이상 전면 진입 같은 경우는 필로티가 필연적인데 보통 1층 필로티 하고 나면 제가 시공해보니까 단천장 치거나 난리도 아니고 건축 심의가는 다 싫어합니다. 2층 하라고. 근데 전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반 쓰고 반 출입구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은 복층형 만들고 혹은 소형을 만들고 반은 저기 엔트런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땅을 임의로 잡아서 보통 299%의 이제 땅인데 이게 필로티를 적용했을 경우 280%인데 요거 밑에 이상한 것들 하고 나면 3.5%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재개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나중에 누가 갖고 오면 쓰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소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가능성들을 보여주 면적 따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대지 맞춤이라는데 약간 오글거리는데 많이 잠시만요.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건설사에서 평면을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 해에 인가받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전면 베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하다 보면 배치를 하다 보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는 부분들을 3베이가 아니라 3.5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그 팀장님 니치베이라고 없는 거 하는 거라서 3.5베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5베이에 뭐 이런 식으로 늘려보자 이런 고민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늘렸을 때는 이렇게 뭐 드레스룸도 놓고 뭐 화장실도 놓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거는 저희 성우님 좋아했던 건데, 항상 남향으로 이제 그 리빙룸이 있는데 때로는 저쪽에 좋은 방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PD를 양쪽에 넣으면 수공간만 정리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집는, 그래서 조망 특화형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이렇게 파노라마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해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것들 하는데 계속 한계를 부딪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월급도 좋았습니다. 근데 스승처럼 모시던 상무님이 어느 순간 밑에 애들이 상향평가를 하면서 잘리시고 나서 50대 말로를 보니, 와, 저분들 50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해서 40대에 나와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때마침 현장에서 그냥 건축사 시험 봤는데 잘 됐고, 그래서 차려보자 이런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부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주가 그 사용자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사용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쿼티입니다. 보통은 10%, 20% 에쿼티를 받고 80% PF 혹은 브릿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10%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건축 비용은 건축주의 돈이 아니라 어쨌든 은행 자금을 하고 나니 사람들은 그 건축의 모양들을 80와 90%를 어떻게 출구할까 이 고민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연속성 없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민들을 안 하게 되는 형태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나? 근데 이런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이거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런 80%를 하는 것들이 건축가가 아니라 뭔가 기획 능력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한 건가라는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화두는 지금은 공공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시작할 때 화두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다 잘 아시는 그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미디움은 르네상스쯤에 됐고, 라지는 산업 자본주의쯤 됐고, 엑스라지부터 금융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래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미디움도 금융자본, 라지도 금융자본, 엑스라지도 금융자본, 심지어 S도 금융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볼까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어쨌건 사람이 뭐 사는 것과 실제 건설되는 것들은 너무 이제 비틀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건설이 있었는데 이제 부피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품 개발 혹은 사업을 바라보는 눈, 건축보다 사업을 많이 바라봤고, 그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뭐냐면, 보통 차리자마자 건설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업팀 했던 형님들이 이제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번 검토해봐, 줄 거야, 너 알지, 나 알지 해서 했는데, 그래서 땅도 가고 모델링도 하고 도면도 사실 엄청 150만 원짜리 허가판 그려주는 거 더 잘 그려줬습니다. 근데 연락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소문이 났는지, 사실 소문보다는 그 시행사한테 들어보니까 그 해에 법인 출자한 것들이 부층에 뜬다고 합니다. 엑셀로. 그 사람들이 다 전화합니다. 시행사들이 열정 페이를 떼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보통 전화하는 거는 한번 돌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시행사를 옛날에 많이 만났지, 아시들 내가 홀려가지고 지어야지 하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도면을 그려주면 돈 한번 쏴봐, 회장님한테 보고할게.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이제 쏩니다. 그러면은 비싸다고 해서, 야, 요번 땅 말고 이 땅 많아, 나중에 요번에 한 뭐 100만 원 하면 나 좀 200만 원, 300만 원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70%를 합니다. 70% 쌌는데 어떤 놈부터 60% 사고 어떤 사람은 50% 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많이 지워졌고, 한 작년에 28개를 막 하면서, 와, 이게 한 달씩 걸리거든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이것만 했습니다. 근데 이래 되나라고 하고, 이게 제가 건축사 하면서 시작한 것도 뭐 아까 그것도 있지만 나름 꿈도 있었죠. 작년에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3년만 탈춤 쳐보라고 놀고 싶은 대로 놀라고 해서 3년 동안 하니까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면서 학교에서 공공건축도 해보라고 해서 요즘은 공공건축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드는 공공건축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누구의 건축도 아니지만 아무의 건축도 아니면 안 되는 이거를 어떻게 답을 찾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고 배고프지만 와이프가 사무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